안녕하세요, 스윗덤입니다. 되게 제가 댓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뭐 오븐 뭐 쓰세요? 뭐 어디 휘핑기 쓰세요? 어디서 샀어요? 뭐 아니면은 베이킹 처음 하는데 어떤 것부터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 영상에 자주 나오는 도구들이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만약에 베이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먼저 사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만약에 길어진다면 1부, 2부 나눠서 올리고요. 그냥 한 영상으로 짧게 끝낼 수 있으면 짧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말하면서 찍기 때문에 영상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오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리빙코리아에서 나온 50리터짜리 컨벡션 오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오븐을 사용하게 된 건 그냥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산 거예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는 오븐이 없었거든요. 오븐 없이 베이킹 채널을 운영한 스윗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꽤 나가는 좋은 오븐을 구입할 돈도 없었거니와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오븐도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저렴하게 나온 오븐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사용하고 있어요. 네, 별탈 없이. 그리고 별탈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이 오븐을 사고 나서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가지고 지금 뭐 AS도 못 맡기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요 휘어져 있는 부분을 보이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아이고 더러워,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휘어져가지고 이 홈에 이제 이거를 끼우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이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리빙코리아 분들 보고 계신가요? 리빙코리아 관계자분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쪽 단을 쓰고 싶은데 못 사용해서, 아이고 시끄러. 거의 대부분 맨 아랫단을 사용하거나 요 중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오븐용 온도계예요. 이거는 오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오븐용 온도계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시계 아니냐고 시계 오븐에 넣고 시계 같이 구우면 터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제 오븐은 여기 보시면 표시 온도가 100도, 150도, 200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세심하게 작동하기가 좀 힘들어요. 게다가 이 표시 만약에 100도를 맞췄다, 이 눈금을 제대로 100도를 맞췄어도 이 실제 이 오븐 안의 온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븐용 온도계를 하나 사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븐 설명은 끝났고, 이제 중요한 순서? 그냥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이고요. 저울은 사실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어린 분들은 이 전자저울 가격이 부담된다 싶으시면 이 전자저울 말고 그냥 눈금 저울이 있어요. 그거는 한 10,000원도 안 될걸요? 제가 6,000원에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학생 때 저울을 사고 싶어서 6,000원 그 눈금 저울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 핸드믹서.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핸드믹서. 원래 이 모델을, 이게 새로 산 건데 원래 이 모델을 사용했었어요.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작년 말에 구입을 했었는데 사용하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상용으로는 너무 별로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소음이 심해서 제가 말하는 소음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돌리고 나서 멈췄을 때 쇳소리가 나요. 끼익 하는 소리가 나서 영상에 그 소리가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짜증나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게 여기 보시는 럭셀 핸드믹서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별론 것 같아요. 영상용으로는. 그냥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일일이 속도를 이거 삑삑삑삑삑삑 눌러가지고 한 몇 단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 몇 단까지 있나봐요. 그래서 이거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계속 속도를 늘려줘야 돼요. 완전 불편해요. 근데 이제 간지가 난다는 거. 그리고 맞아, 이거 어디서 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집순이이기 때문에 집에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해결하죠. 핸드믹서는 좀 베이킹 하시려면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계량컵은 저는 이거 어디 거지? 아시는 분? 이거 제가 브랜드명을 잘 안 외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걸 팔면 이거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계량컵을 2개를 샀냐면 원래는 하나를 쓰고 있다가 제가 정리를 안 하거든요. 정리를 못하는 여자라서 맨날 어디 쓰고 나서 이게 사라져가지고 하나가 급한데 안 보이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량 스푼. 이것도 아까 그 계량컵이랑 똑같은 브랜드고요. 계량 스푼도 다이소나 대형마트 뭐 여러가지 인터넷 등등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량 스푼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네. 제가 사용하는 노른자 불리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영상에서 많이 나왔고 많이들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요. 초점이요. 저기요. 초점 좀 맞출게요. 야!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까먹었네. 맞아. 이거는 제가 이마트를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아트박스.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불편해요. 이거 그냥 멋이지 뭐. 응? 멋. 완전 불편한 보여주기용. 그냥 손으로 분리하거나 계란 껍질로 분리하세요. 이걸로 하면 좀 노른자가 터질 수도 있고 왜 카톡 뭐야? 아무튼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굳이 뭐 이걸 사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이들 이제 계란 껍질로 노른자 분리하면 뭐 식중독에 걸린다, 죽을 병에 걸린다, 혹은 이제 제가 손으로 계란을 분리했더니 뭐 더럽다 이런 식의 댓글을 많이들 다셨더라고요. 계란 껍질로 계란 껍질에 살모넬라 균이 있어서 뭐 그거에 노출되면 뭐 식중독에 걸리고 뭐 죽을 수도 있다 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익히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도 이상의 열로 익히면 살모넬라균은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손으로 분리할 때 뭐가 더러워? 다 씻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채. 이거 어떤 분이 시끄러. 이거 어떤 분이 어디서 샀냐고 이 조그만한 채는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큰 거는 이건 아마 대형마트에서도 팔 거고 저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사용하는 식용 색소들입니다.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요. 저는 식용 색소를 따로 사용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했었고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이 뭐 필요한 색 그때그때 사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 윌튼하고 슈가플레어 색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가지예요. 윌튼 여기요. 저기요. 초점이요. 사실 한국에서
이 슈가 플레어 색소는 식용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영국에서는 식용이고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식용일 거예요. 외국에서는 식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식용 허가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공예용으로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이 슈가 플레어 색소 검색해보시면 공예용이라고 팔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슈가 플레어 색소가 좋은 점은 초콜릿에 섞어도 이쁘게 섞인다는 점? 윌트는 초콜릿이랑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랑 섞었을 때 약간의 좀 성분 변화 같은 게 일어나서 좀 조절하기가 힘들고 그 초콜릿의 색을 탈 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콜릿에 섞을 때는 저는 슈가 플레어 사용하고 있고, 이 무스틀인데 이거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사용하다가 너무 높이가 낮아서 높은 걸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진작에 높은 거 샀걸. 있는지도 몰랐지 나는. 말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 브라운 캐릭터로 티라미수 만들 때 사용한 틀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2호일 거예요 아마. 케이크 틀은 1호, 2호, 3호 아니지 미니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가는데 미니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 지름이 12cm, 1호가 15cm, 2호가 18cm, 3호가 21cm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취미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2호가 가장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호까지 나가면 좀 너무 큰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돔형 케이크 틀인데요. 이거는 아직 영상에서 이 작은 건 사용 안 한 것 같고, 아이고, 이 큰 거는 제가 지바니악 케이크 만들 때 사용했던 틀이에요. 이게 아마 무스 케이크 용으로 나온 건데 제가 그냥 오븐에 사용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한국에는 이런 특이한 틀 같은 거를 좀 많이 안 파는지, 왜 안 팔지? 이거 사실 특이한 축에도 안 끼는데 좀 다양하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외국 분들 보면 되게 특이한 틀 많고, 특히 일본은 캐릭터로도 많이 케이크 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사이즈 원형 케이크 틀이고요. 이게 보시면 크기 차이가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호, 2호, 3호예요. 그리고 이 케이크 틀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유산지가 케이크 틀 모양대로 잘라서 나오거든요. 이 모양 그대로 잘라서 나오는 유산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크 구우실 때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셔도 그냥 유산지 이 모양대로 자르셔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버터랑 밀가루 칠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좀 혹시나 하는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최대한 이 유산지를 이렇게 깔고 굽습니다. 이렇게 끈도 이 옆부분도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산지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지.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산지고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종이 호일이라고 마트 가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갈색깔이고 흰색도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고, 유산지 대용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이 위에다가 뭐 쿠키 반죽이든 뭐 케이크든 놓고 구우시면 이게 수분을 먹나 봐요. 그래서 약간 얘네가 이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밀대는 이거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밀대긴 한데 그냥 이거 어디서 샀더라? 밀대 뭐 그냥 대형 마트에서도 팔고 인터넷에도 구입할 수 있고 다이소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 틀인데요. 오븐팬. 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건 잘 안 쓰고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가장 많이 영상에 출연한 오븐 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깔려있는 거 많이 왜 이렇게 더러워? 더러운 거 아니고요. 이거 안 지워져요. 나한테 또 더럽다고 할까봐. 이거 안 지워집니다. 이거 절대 안 지워져 이거. 뭐 암튼 이 용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 이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검색해봐야지. 맞아. 생각났는데 이 발견해버렸네. 테프론 시트라고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좋아요. 유산지를 일일이 깔 필요 없고 이것도 물론 소모품이긴 한데 계속해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사용하면은 좀 실리콘 냄새가 난다고는 좀 들었어요.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물티슈로 쓱쓱쓱 닦아줘야 된다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그 기름이 여기에 흡수가 돼가지고 얘네가 색이 좀 이렇게 바란다고 기름을 흡수해서 얘네가 좀 늙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기름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테프론 시트는 크기별로 다양하게 팔아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 펜 모양 이 사이즈대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있으면 유산지도 필요 없고 좋은 것 같아요.